안녕하세요, 마마곰입니다. 오늘은 암에 걸리는 꼭 챙겨야 될 마음 관리 4가지 마인드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4가지가 아니라 크게는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종양이 터져서 긴급 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종양을 제거를 하고 식도와 위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거든요. 이 식도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표적치료제로 항암을 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또 위를 절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먹기만 하면 역류를 하고, 너무 역류가 심할 때는 담즙까지 개어내는 게 허다했습니다. 암 환자가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식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었는데요. 먹는 것에 즐거움이 좀 크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었고, 시원한 물을 정말 벌컥벌컥 마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걸 너무 하고 싶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역류를 좀 덜 하는지, 어떻게 하면 역류를 안 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도 많이 생겼고, 시원한 물도 벌컥벌컥 마시지는 못하지만 그 전보다는 좀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과는 다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암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늘 들었던 생각이, 왜 날까? 뭐 때문에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됐고, 사실 그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부터가 틀린 거였지만, 아무튼 먹고 마시는 그런 작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부터 이를 포함하는 그런 사회생활하는 모든 부분들까지 변하게 되었던 거를 그런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일단 사실 저는 암에 걸리기 전에는 90kg까지 육박했던 덩치였거든요. 암 환자가 된 후 또 항암을 하고, 그러면서 56, 7kg까지 쭉쭉 빠져가지고, 지금은 물론 좀 더 올라왔지만 제 기준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앙상해져 버린 그런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뭐 제주도를 한 바퀴 돌 정도로 체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뭐 이곳저곳 여행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것부터가 힘들어져 버리니까 그 전의 삶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큰 수술하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수술하고 나서 들숨으로 공을 이렇게 3개, 4개 올리는 그런 장난감 같은 장치,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 수술 후에 그 병원에서 있을 때 그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게 4개인가? 3개에서 4개까지 올리면 이게 통과인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태어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걷는 것도 힘들었고 뭐 다 힘들었던 병원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정말 어려웠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공 다시 돌아가면 공 하나 드는 게 얼마나 정말 힘든지, 하나씩 2개씩 차례차례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서 막판에 이렇게 3개였나 4개였나 그걸 들었을 때 그 성취감, 정말 그거는 정말 뚜렷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실 병원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당연히 좋아졌기 때문에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못해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게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암 환자가 되기 전에 그런 식생활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 그 사실 자체가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 상황은 변했고 변화를 받아들이니까 다시 그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아끼느라 신지 않았던 조던 농구화를 신은 거였어요. 하고 싶은 걸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해보려고 하는 거. 변화는 신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전에 했던 습관과 행동도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아니 바꿀 수밖에 없었죠. 식습관부터 뭐 잠자는 습관, 모든 것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입에 달고 살았던 커피 매니아가 먹는 양과 횟수를 굉장히 줄였고, 디카페인은 커피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디카페인까지 찾아 먹었고요. 그리고 변화 중 하나는, 편히 릴렉스를 제가 잘 못했는데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 어딜 여행을 가거나 쉬더라도 거기 쉬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늘 일을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좀 여행을 즐길 수 있고, 쉴 때는 확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놓는 그런 방법도 배우게 됐고, 그런 릴렉스한 제가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전보다 저질 체력이 돼서 일을 그만큼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바꾼 거죠. 생각을 받게 되니까 릴렉스하고 즐기는 시간은 온전히 그 시간을 즐기고 더 의미 있게, 그 색에 맞게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던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암밍아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암밍아웃, 그 말대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커밍아웃 해라, 그거의 합성어가 암밍아웃인데,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재밌었던 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알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 별거 아니다, 사고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암에 걸리셔서도 이렇게 책도 쓰고 즐겁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암밍아웃이라는 책 때문에 아미북스라는 출판사에서 하는 책 모임을 가기도 했고, 그래서 대표님도 만나고 암 한우들, 암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암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들, 그런 것도 참여도 하고 새로운 경험, 도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암티풀이라는 프로젝트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 암환우들이 모여서 암환우들을 모델처럼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전시해드리고 뭐 그런 것도 해봤었고요. 훌라 댄스도 쳐보고, 암 환자가 암 환우를 돕는다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 아미다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그 비영리 단체 이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하는 행사를 주최, 참여 같이 해보고, 그 안에서 강의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프리다이빙도 배우고, 캠핑도 하고, 뭐 와이프랑 함께 다시 오토바이 타고 제주도 라이딩도 해보고, 물론 제주도 뭐 전체를 돌 수 없었지만 그러기도 해봤고, 부모님과 와이프랑 같이 여행 가는 것도 꿈이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국내 여행도 해보고 해외여행도 해보고요. 둘이 이것저것 전국도 뭐 다 돌아다녀 보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얻었던 게 뭐 독도 명예시민도 됐고, 목포 명예시민도 됐고, 뭐 그런 것들, 그 이제 추억의 한 조각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진정으로 릴렉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릴렉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은 제가 확실하게 됐지만, 암 환자가 되다 보니까 사회로 또 복귀하고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일을 하진 못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엄한 곳에 뭐 돈을 삽질한 일도 있고. 자, 어쨌든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가 되기 전에 잘 하지 못했던 감정 표출, 제가 예스맨이었거든요. 거의 say yes는 잘해도 say no는 잘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no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 싫은 거 싫다, 뭐 좋은 거 좋다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좀 어려워요. 제가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런 게 조금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예전보다는 마음에 꿍하니 담아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출을 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감정, 그리고 느낌,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암이라는 단어에 한자를 보게 되면 입구가 3개가 있대요. 그게 이제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말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암환우들은 자꾸 모여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막 표출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꿍하니 놓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안 좋은 어떻게 암으로도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지 않나,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말도 들으시고 좋은 말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 물론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사실 이것도 중요한데, 결이 맞는 사람들, 좋은 분들과 수다를 많이 떨었으면 좋겠어요. 암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아미다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많은 암 친구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암에 대한 정보도 또 많이 듣게 되고, 뭐 암 선배도 있고, 암 선배에게 조언을 듣기도 하고, 암 후배들한테 또 제가 조언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좀 공감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됐고, 지금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런 우리 암 친구들만큼 암환우를 서로 이렇게 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암에 걸려서 변화된 자신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변화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진정한 릴렉스. 저는 여행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오롯이 본인 혼자서 있으면서 그런 시간을 즐겨야지 릴렉스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그런 진정한 릴렉스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표출을 해라. 지극히 제 개인적인 그런 마인드 스텝이고요. 암에 걸린 후 단계에 따라서 챙겨야 되는 마음 관리, 마인드 스텝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저한테 적용을 했던 거고, 지금도 저는 적용을 하는 편이고, 이런 것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다 맞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건강하시도록 마마고 미션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